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 플립플롭의 경우에는 이제 클락도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또 오픈 인풋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는 쇼트가 된 경우 살펴보기로 하죠. 뭐 이런 뭐 D 플립플롭이 하나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Q 클락 신호가 들어가고 이쪽에 뭐 클리어 모드가 있고 이쪽에 플리스 이쪽에 이제 어세이크로너스 인풋이 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출력이 Q가 입력이 D 이렇게 있는 이제 플립플롭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G2라고 생각을 해봐요. G2를 썼다는 얘기인지 앞에 G1이 있다는 얘기인데 랜드 게이트가 이제 하나 있어서 랜드 게이트 아웃풋이 이제 D 플립플롭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랜드 게이트 또 하나는 출력 Q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뭐 입력이 뭐 A, B 입력이 들어가고 1번 핀, 2번 핀, 3번 핀 이렇게 이제 입력 2개, 출력 하나. 물론 저기 당연히 뭐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라운드 연결돼야 될 거고 이제 하나가 뭐 14번이고 뭐 하나가 7번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 그라운드 이제 들어갈 테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번이고 5번이 이제 C에서 들어간다고 치고 6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뭐 출력이 이제 X인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뭐 G1은 이렇다고 치고 G2는 이제 D 플립플롭의 이제 번호가 뭐 2번, 3번, 그다음에 뭐 4번 뭐 이렇게 물론 이제 14번 따로 이제 VCC 연결되고 7번 그라운드 연결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랑 이제 그라운드 연결될 때고 5번, 6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쪽도 그라운드랑 이제 여기 이제 VCC랑 연결되어 있다고 치고 저항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항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VCC랑 연결되어 있단 말은 이제 하이 신호가 들어가는 뜻이고 여기도 하이 신호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둘 다 인액티브한 그런 상태일 거고 이제 클락이 여기 들어가면 이제 클락 신호에 따라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던 그 입력 값이 이쪽에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회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G1은 지금 이제 랜드 게이트죠. 74 뭐 예를 들어서 S00이고 G2는 74 LS74 00번이 이제 랜드 게이트 4개짜리 랜드 게이트가 4개 있는 이제 그런 칩이고 74번 칩이 D 플립플롭 칩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G1의 1, 뭐 G1의 2 이게 이제 A, B 입력에 해당하는 거죠. 둘 다 하이 입력을 찍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찍어봤더니 다 하이가 정상적으로 그래가 얻었고 그럼 이제 랜드 게이트 아웃풋은 여기 이제 버블이 있으니까 여기 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G1의 3을 찍어봤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로가 나오고 G2의 2번 마찬가지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떤 정상적으로 이제 로가 연결돼서 입력이 되고 있다. 알았다고 치고 G2의 3이 이제 펄스 신호가 들어가고 있다. 여기 이제 클락 신호죠. 이제 클락 신호가
들어갈 텐데 이제 펄스 신호가 뭐 로직 프로브로 보니까 펄스 신호가 들어가고 있더라. G1의 5번이 G1의 4번, 5번, G2의 5번하고 물론 이제 뭐 여기 값이 있어서 뭐 x가 어떤가를 이제 뭐 살펴보는 것 중요한 지금 이제 여기를 찍어봤다 한번 생각해보죠. G2의 5번 찍어보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클락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출력 여기 D 플립플랍에 여기 이 AND 게이트 아웃풋이 이제 로고 거기에 이 D 플립플랍의 입력이 이제 D가 로가 들어가니까 클락이 들어와서 계속 변화가 있으면 이 출력이 로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가 이제 하이가 나오는 상황을 이제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G1의 이제 4번 이게 연결된 부분이죠. 뭐 익스터널하게 어디 뭐 값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른 이쪽 출력적 이 칩에 이쪽 핀을 찍고 이쪽 칩에 이쪽 핀을 찍어서 같은 볼트가 나오는 생각을 봤더니 이제 그거는 같은 볼트가 나오고 여하튼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인 거를 확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문제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출력이 이제 하이가 나왔다는 거죠. 하이가 나왔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이나 이런 쪽 여기 번호가 없는데 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8번이라고 친다고 치면 이 4번 핀하고 8번 핀 중에 어제 8번 핀은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당장은 얘가 하이가 들어가면 여기 로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가 나온 상태니까 혹시 이쪽이 입력이 이제 하이가 아니라 뭔가 로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쪽이나 이쪽에 하이 쪽 VCC랑 뭔가 쇼트가 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쭉 써보게 되면 G2의 5번이 마찬가지로 이제 G1의 4번이 쇼트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사이에서 G1의 G2의 5번하고 G1의 4번 요 라인이 저희 익스터널한 라인에서 저기 이제 VCC랑 쇼트가 나는 이런 상황.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번 핀 G2의 4번이 인터널이 이건 좀 확인을 여기서 G2의 4번을 찍어보진 않았으니까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라운드랑 이제 쇼트가 나와서 프리셋이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칩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컴포넌트. D 플립플랍 자체가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멜펑션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VCC랑 또는 뭐 그라운드랑 쇼트가 나느냐 이런 걸 체크해 보려고 하면 항상 뭐 이제 두 개 이제 접점, 그 VCC 쪽하고 요 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그라운드 쪽을 한쪽에 찍고 요거 찍어가지고 두 개가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파워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기랑 VCC랑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랑 VCC랑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하려고 하면 미터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미터 가지고 찍어보면 되는 거죠. 그냥 줄 사이에 전류가 통하나 찍어보면 될 거고, 뭐 그 1, 2, 3, 4번의 경우가 다 이거 해당하죠. 얘가 쇼트가 나는지를 확인하려면 찍어서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런데 이걸 확인할 때는 파워를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결국 이제 VCC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그것만 뭔가 이제 안에 그 칩 자체 액션이 없이 직접 연결되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볼티지가 뭐 불안정한지, 뭐 얘가 이제 5V가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뭐 정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변압을 시켜가지고 5V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뭐 220V, 외부에서 우리나라 같은 220V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볼티지 자체가 뭔가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볼티지가 VCC 볼티지가 5V가 아닌 다른 볼티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칩은 다 10%의 볼티지 차이가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보통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요. 그걸 이제 다 체크를, 테스트를 다 하고, 그 5V 동작한다고 하면 5.5V, 또 밑으로 쪽으로는 이제 4.5V 사이에 볼티지, VCC 볼티지가 들어가면 보통은 다 이제 정상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칩이 사실은 우리가 칩 테스트에서 오류가 나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나는지 또는 이게 계속 볼티지 값이 출렁출렁 거리는지, 파워서플라이 볼티지 값이 5V여야 되는데 5.5V 갔다가 4.5V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뭔가 이제 다른 이유로, 아니면 뭐 이게 DC 어딘가 이제 DC 볼티지가 걸려 있는지 추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클락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니까 클락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로직 프로브를 가지고 이게 하이로가 계속 반복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파형으로 들어가는지, 이쪽에 폭, 그러니까 하이일 때 폭, 또 로일 때의 폭이 스펙에 해당하는 그 칩에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하이 타임, 로우 타임인지, 저는 이제 뭐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 뭐 볼티지부터 안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칩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하는, 뭐 칩이 정상적으로 되냐, 그럼 칩이 좀 malfunction인 상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사실 뭐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따로 어디다가 이제 꼽아두고 칩이 정상적으로 칩 자체 하나하나 이게 D 플립플랍이 D 플립플랍으로 동작을 하는지, 뭐 낸드가 낸드로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워킹 프로퍼리 한지 동작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주얼 인스펙션을 해볼 수 있죠. 눈으로 이제 여기 엑스터널한 쇼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는 뭐 이쪽에 엑스터널 쇼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 이제 아니 뭐 솔더 브릿지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가까운 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하이가 들어오니까 4번, 5번 사이. 뭐 이런 사이에 혹시 솔더 브릿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수도나 쇼트 같은 거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비주얼하게 인스펙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이 문제를 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더라도 저 문제가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앞에서 파서블한 이제 가능성 문제점을 쭉 썼는데 여기에 사실 더 썼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Q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G2의 6번에 해당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스톡 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이쪽이 문제가 돼서 이쪽은 이제 체크를 안 했던 거죠. 이쪽은 체크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아웃풋이 있고 하나의 아웃풋 쪽이 다른 쪽 아웃풋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실 연결돼 있고 내가 그 피드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뭐 이쪽이 또 사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만 5가지만 체크를 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체크를 한 게 아니고 이 부분 Q바 쪽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뭐 낸드 게이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쪽이 Q고 이쪽이 이제 Q바라고 하면 이쪽이 만약에 이제 항상 로우로 되어 있다. 이제 로우라는 얘기는 뭐 쇼트가 났건 그라운드로 이제 쇼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익스터널하게 쇼트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널하게 쇼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만약에 이제 Q바가 로우가 된다고 하면 이쪽 낸드 게이트 이게 이제 낸드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니까 요 Q바 아웃풋을 내주는 요 낸드 렉치 쪽에 이쪽에 로가 들어가면 이쪽에 로고 그럼 버블 거치면 여기가 100% 하이가 되죠. Q바가 로면 이쪽을 거쳐서 Q가 여기가 이제 하이가 되니까 출력선 반드시 하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이가 됐다고 해서 다른 쪽이 로가 되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Q바가 예를 들어서 하이였다. 그러면 Q가 반드시 로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하이, 만약 이쪽에 하이가 됐다고 해도 버블을 지나면 이쪽이 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다른 쪽 입력, 피드백 입력이 아니라 다른 쪽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될 텐데 한쪽이 로가 되면 반드시 다른 쪽은 하이가 나오는 그런 이제 낸드 렌치의 경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하이가 나올 때 반대쪽이 로가 되는 바람에 얘가 이제 어디선가 뭐 쇼트가 나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로가 되는 바람에 반대쪽이 반드시 하이가 나오는 이쪽이 문제가 없더라도 이쪽 라인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인터널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인터널하게 연결되어 있고 물론 이제 확인은 요 핀을 측정을 해서 요 핀 6번 G2의 6번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쇼트가 나는지 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
Q바의 영향을 받아서 Q가 하이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한쪽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이가 됐다 그러면 다른 쪽이 혹시 로우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플립플랍은 출력이 두 개고 두 개가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리고 클락 스큐라고 하는 뭐 약간 어긋나는 거죠. 클락이 어긋나는 뭐 그런 건데 항상 요거는 이제 뭐 실제의 문제,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가서 정말 이제 제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이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뭐 디바이스는 다 이제 클락을 사용을 하고, 근데 클락이 오는 시점하고 클락이 이제 뭐 변하는 시점하고 그 어떤 디바이스의 뭐 컨트롤 입력이 들어오거나 바뀌거나 시점하고는 잘 맞아 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좀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항상 모든 디바이스가 모든 이제 그런 게이트가 다 propagation delay time,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려고 하면 입력이 변하는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출력이 나올 텐데 그 시간이 물론 이제 뭐 설계를 하면서 다 확인을 다 해야 될 텐데 확인을 못하고 설계할 때 항상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동작한다 그 끝이 아니고 다 시간은 타이밍, 그러니까 클락을 다 넣어놓고 입력 값들을 다 넣어놓고 이게 어떤 시간에 어떻게 출력될지 변해갈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안 하면 또는 이제 충분하게 잘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쉽고 간단한 심플하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만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클락 시그널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각각의 이제 뭐 플립플랍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클락 입력 쪽에 이제 클락 시그널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트랜지션 되는 시점이 다른 시점에서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딱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입력을 넣어주긴 한 건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한데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그냥 우리가 레지스터를 생각해서 클락이 들어가면 클락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여기 있던 데이터가 하나씩 클락이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버블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에 여기 있던 데이터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회로인데 뭔가 이유로 이게 이렇게 바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컨트롤을 해주려고 뭐 이렇게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컨트롤 이쪽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를 컨트롤해주는
시그널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바람에 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는 엔드 오는 사실은 회로에서 엔드 오는 만들기 어렵고 보통은 이제 낸드 노어를 만드는 거고 뭐 또 인버터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뭐 이렇게 엔드에 해당하는 형태를 쓰려고 하면 이제 낸드하고 뒤에 이제 인버터를 두 개의 회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써보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X에다가 하이를 넣어서 여기 하이 넣어주면 뭐 그냥 이 클락이 이쪽으로 쭉 연결되겠죠. 뒤에 하이니까 얘가 하이일 때는 하이가 가고 로일 때는 로가 가고 클락이 지금 이제 트랜스페런트하게 이렇게 해서 지나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여기 클락이 변하는 시점하고 이쪽에서 클락이 변하는 시점하고 클락 시그널이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쪽 부분은 이제 클락 1을 집어넣고 여기 요 두 개를 다 지나고 나서 여기가 클락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클락 1이 이렇게 변했다고 쳐봐요. 이쪽에서 뭔가 이제 출력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V 넣어줬다고 치죠.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래 뭐 Q1, Q2가 다 로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Q1도 원래 로고 Q2도 원래 로고 클락 2는 여기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낸드하고 인버터를 거치죠. 그래서 낸드에 뭐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타임 딜레이가 이만큼 생길 거고 요 시간이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을 우리가 T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T1이 낸드하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인데 지금 뭐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낸드하고 두 개의 이제 합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가 뭐 25고 뭐 하나가 뭐 15고 뭐 이런 거 돼서 두 개를 합하면 이래서 40 나노세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클락 1이 들어가서 여기 이것도 이제 D 플립플랍인데 이것도 이제 회로고 당연히 얘도 이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있겠죠. 얘도 바뀔 텐데 중간에 어디쯤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이로. 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을 이제 T2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T2는 여기 이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인데 여기 이제 D 플립플랍이겠죠. D 플립플랍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값이 한 25나노 세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립플랍이 Q2 아웃풋으로 낼 때 얘가 보기 입력은 이제 Q1이죠. 이쪽이 D2의 입력이 Q1에 해당하는 건데 항상 이제 그 출력을 보면 물론 이제 이쪽은 상관없는 게 이쪽은 이제 계속 하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셋업 타임이니 홀드 타임이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을 다 생각해 보면 이 클락이 변하기 전에 이게 말하자면 여기가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같은 시점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클락 1이고 클락 2가 있다면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돼서 이제 Q1이 제로에서 이렇게 변하면 한 번은 이제 그대로 Q2는 이제 원래 Q1이 제로였어요. 여기서
변하기 전에 이제 제로였으니까 Q2는 뭐 제로였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고 두 번째 변할 때 이때 두 번째 변하는 시점에서 뭐 어쨌든 그때는 이제 값이 1이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뭐 그런 동작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동작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쪽에 값이 하이 상태예요. 두 번째 플립플랍의 입력 D2에 들어오는 입력이 첫 번째 플립플랍의 출력 Q1인데 이게 하이 상태.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한 번 변할 때 제로가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만약에 요 값이 요 셋업 타임이 우리가 뭐 스펙에서 주어진 것에 뭐 값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두 번째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물론 여기서 딜레이가 있겠죠. 뭐 딜레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이제 그냥 제로가 나와요. 요게 이렇게 뭐 쉬프트 레지스터처럼 이렇게 값이 계속 이 앞에 있던 값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변하자마자 바로 그 값이 두 번째 플립플랍의 출력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거냐면 셋업 타임 두 번째 플립플랍 2라고 합시다. 얘가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15 나노세크보다 작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겠죠. 15 나노세크보다 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어떻게 동작할지 좀 애매하죠. 처음에 제로였다가 1로 바뀌었으니까 그 셋업 타임 동안에 입력 값이 바뀐 상황이 돼서 어떻게 그것도 이제 또 에러가 날 수 있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게 이런 상황을 만족하면 무조건 요 두 번째 플립플랍이 아웃풋이 첫 번째 플립플랍이 바뀌자마자 바로 또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바뀌고 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주의를 해서 회로 설계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항상 회로를 만들다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회로가 되면 웬만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제 뭐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나올 수 있어서 꽤 주의를 해야 되는 시뮬레이션 할 때도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이 propagation delay 타임, 타임은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시그널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propagation delay라고 하면 어떤 이제 칩, 어떤 이제 회로에서 인풋, 아웃풋 사이에 인풋 사이에 이제 propagation delay 타임을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시그널이 그냥 라인을 따라서 전달되는데도 라인의 길이가 길면
뭐 당연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는 중간에 커패시턴스, 그러니까 기생 커패시턴스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치면 그것도 또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시그널의 전달에 있어서 단지 그러니까 뭐 어떤 게이트가 있어서 게이트의 출력 사이에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말고도 시그널이 라인에 따라서 전달될 때 그때의 시간 딜레이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항상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실제 이제 뭐 나중에 뭐 회사에서 뭐 설계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다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주는 이제 툴들을 아마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뭐 여러 가지 요소 뭐 어떤 회로든지 간에 그 안에 이제 저항 성분이 당연히 있고 저항 성분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온도에 따라서 저항 값이라든지 뭐 메탈이라고 하는데 메탈 저항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제 T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메탈이 이런 특성을 가져요. 저항이 온도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고 온도 낮으면 저항이 낮아지고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 커패시턴스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 달라질 게 한두 가지니까 이제 다 많이 달라지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많고 커넥션 라인의 길이 뭐 그것도 당연히 이제 저항과 관련된 요소죠. 어떤 칩에 연결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거리였는데 다른 쪽하고 연결될 때는 뭐 1mm다. 그러면 저항이 같은 두께의 단면적인 뭐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 로의 뭐 L 이렇게 되니까 L이 뭐 단면적이 똑같고 같은 물질을 썼더라도 길이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저항값이 달라져요. 그러면 저항값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모든 라인에는 이제 커패시턴스가 존재를 하는데 뭐 똑같은 커패시턴스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저항값이 10배가 되면 RC 컨스턴트 값이 10배가 되고 10배만큼 더 이게 시그널이 전달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아주 간단하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다른 쪽에서 연결돼 있다고 치면 다른 쪽에 연결되는데 여기가 뭐 있으면 여기가 만약 5V고 여기가 0V면 이렇게 커패시턴스예요. 이 커패시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터가 뭐 어디 우리가 뭐 편판처럼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커패시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다 커패시터가 있어요. 그냥 컨덕터만 있다고 치면 차지가 움직이는 뭐 차지가 들어오고 나오고 움직여가고 하는 라인들 모든 게 다 커패시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사실 커패시터라고. 요거는 여기 밑에도 커패시터. 여기 사실은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잖아요. 요것도 이쪽하고 사이에 커패시터예요. 그러니까 커패시터가 무지 많아요.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R 값이 달라지면 이제 커패시터가 당연히 여러 군데 수입 많은 커패시터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원하는 커패시터는 이제 크죠. 보통 그러니까 간격이 좁고 이제 커패시턴스라고 생각하면 입술건 E, D 이렇게 되니까 커패시턴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커패시턴스는 A가 크고 면적 두 개가 있다고 치면 판이 있다고 치면 판 사이가 판이 큰 판이고 요 사이 길이 거리가 짧고 그럼 이제 커패시턴스가 큰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일부러 만든 그런 커패시터가 있는 반면에 일부러 이제 면적도 크고 간격도 좁혀놓고 그래서 차지를 많이 모을 수 있게 뭐 그 사이에 뭐해서 유전율이 큰 물질도 채우고 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냥 라인들이 들어가고 해서 물론 이제 거리가
멀고 뭐 여기 겹치는 면적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커피스턴스 자체는 작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회로를 만드는데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RC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효과를 주고 뭐 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이제 달라지면 당연히 R이 커지면 이제 뭐 커런트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같은 볼티지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것들 다 영향을 줘.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가 10% 바뀌면 당연히 이제 볼티지 차이가 줄면 커런트 양이 줄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 전달되는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되고 로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큼 연결되느냐 해당하는 이제 몇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출력은 똑같은 낸드인데 똑같은 사이즈의 낸드인데 이제 커런트를 내어주는 그런 뭐 출력 커런트가 IO라고 보통 이제 쓰면 뭐 하이를 내줄 때 또는 이제 아웃 중에 이제 로를 내주는 그런 능력이 이제 똑같은 낸드가 이제 두 개 있는데 얘는 다음번에 다른 낸드에 이제 하나 들어가는 데 비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 시그널이 중요한 시그널이라 여러 개의 다른 낸드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커런트 양은 일정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0mA가 나온다고 치면 20mA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통 이제 차징을 시켜주는 거 이쪽에 차징 시켜주는 데까지 시간이 짧게 걸려 있는데 이게 얘는 그 커런트가 뭐 20mA가 나와서 뭐 여기서 10개라고 하면 얘 2mA 만약에 로딩 10개 디바이스가 있다고 치면 10개 디바이스에 연결했다고 치면 이게 넣어서 이쪽으로 2mm, 이쪽으로 2mA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볼티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커런트하고 볼티지라고 하는 게 QC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차지 양이 이제 볼티지 뭐 커피스턴스는 일정할 테고 이미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고 나면 뭐 매니팩처를 해가지고 뭐 사이즈, 뭐 게이트의 랭스니, 뭐 위스니 뭐 다 정해지고 도핑 레벨 정해지고 다 정해져서 했으면 이제 커피스턴스는 딱 픽스가 돼 있는 양이라고 치면 볼티지는 이제 그럼 이제 차지가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 커피스터에 그 차지 들어오느냐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차지가 들어오는 양이 이제 커런트하고 시간의 곱으로 주어질 텐데 커런트 양이 줄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시그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빨리 들어올 텐데 여기는 더 느리게 들어오겠죠. 좀 들어가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잘 해야 되는데 항상 뭐 쉽진 않은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죠. 뭐 심지어는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잖아요. 오실로스코프도 뭔가 볼티지를 매저하려고 하면 거기 차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걔도 마치 뭔가 디바이스가 더 추가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할 때는 잘 동작하는데 빼면은 동작하지 않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오실로스코프 없이는 또 잘 동작하는데 오실로스코프 연결하면 잘 안 동작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에는 이제 HDL 코드를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여기 칠판에 계속 쓰는 것도 좋겠지만 좀 시간을 아끼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챕터 5에서 이제 주로 이제 플립플랍을 다뤘으니까 이제 그 플립플랍을 어떻게 VHDL 코드로 회로를 지금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렛츠예요, 렛츠. 그래서 이름을 뭐 적당히 이제 줬다고 치고 지금 피겨 5에 언더스코어 60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엔티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디클러레이션, 포트 인풋 아웃풋 디클러레이션 하는 부분이라고 치면 그 포트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입력으로 이제 비트로 열었고 S 바하고 이제 C 바하고 돼 있고 출력은 이제 Q하고 Q 바하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아니고 이제 버퍼로 돼 있어서 외부로 출력을 내는 거는 아닌데 사실 출력을 낸다고 하면 여기 아웃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런 이제 회로 자체는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랜드 매치니까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는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입력이 이제 두 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S 바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 바 이렇게 쓴다고 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C 바 이렇게 C를 쓰면 뭐 클리어고 또는 뭐 리셋을 써도 되는데 리셋을 뭐 R을 쓰면 될 거고 이렇게 해고 이제 출력이 하나가 이제 Q고 Q 바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그 회로는 이제 아키텍처부터 비디오 사이에 있고 요 이름하고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주고 이제 새로 우리가 이름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그래서 Q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not S 바 or not Q 바 그러니까 요 타입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인과 같이 지금 이랬던 거죠. 여기서 not이니까 여기 버블이 있는 거죠. not S 바 여기 들어오는 신호를 not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버터를 거쳐서 OR 게이트에 집어넣고 또 Q바에 있는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인버터를 거쳐서 not을 앞에 붙였습니다. 인버터를 거쳐서 OR 게이트에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Q라는 뜻이고 또 Q바는 반대로 여기 보면 이제 C바에 not을 붙여서 이 부분이죠. C바에 not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Q에 not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랜드 매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대로 저렇게 회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이제 요 회로를 그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요 회로를 그대로 뭐 연결이
요 Q라고 하면 S바를 낫을 거치고 또 Q바를 낫을 거치고 이걸 이제 5를 해가지고 이제 Q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아예 그렇게가 아니고 S바가 0이면 승질은 뭐 상관없죠. S바가 여기 셋 상태죠. 셋 상태. 요거는 S바하고 이제 R바를 입력으로 주고 이제 Q 뭐 하나만 있는데 뭐 사실 뭐 Q바 두 개는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해서 S바나 R바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 값이 이게 액티브한 입력이 이제 제로일 때가 액티브한 입력이죠. 바가 붙었으니까 제로일 때 S바가 제로가 되면 그때가 이제 셋 상태고 Q에다 1을 넣고 R바가 제로면 Q에다가 제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 것 대신에 우리가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면 그 동작하는 거에 맞게 그냥 입력이 이렇고요. 그거에 맞는 출력이 그냥 나오더라. 굳이 회로를 연결을 커넥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동작을 하겠죠. 네,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뭐 다음에 JK 플립플롭이에요. 그냥 텍스트 그냥 에디터라 키울 수는 모르겠고 그리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JK 플립 같으면은 이제 클락 입력이 들어가고 JK 입력이 들어가고 이거 이제 프리셋. 근데 N은 이제 이게 이제 바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통 이제 뒤에 N을 넣어주면 이게 네거티브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우 값이 들어갔을 때 액티브한 그런 이제 신호다라는 의미로 이제 N을 넣어주면 해요. 그리고 프리셋 그리고 이제 액티브로 클리어 액티브로 그런 입력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고 출력이 Q로 나온다. 이제 출력 하나만 빼는데 뭐 원하면 이제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Q바는 이제 Q의 인버티드 아웃풋만 나오도록 회로를 짜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Q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인터널하게 이제 시그널을 잡아서 이거 이제 비트로 한 비트 짜리로 잡고. 그래서 변하는 건 어떤 게 변할 때 변하냐면 이 값들이 변하면 변하는 거죠. 이제 클락이 변하거나 프리셋이 변하거나 이제 클리어 신호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을 이제 바꾸게 될 테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제 프리셋이 일단 이제 그 어시크로너스한 입력들이 이제 우선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시크로너스 입력을 시작하면 요게 액티브한 프리셋 입력이 들어오면 if 한다면 이제 프리셋이 0이면 그럼 이제 Q 스테이트에다가 무조건 하이 그러니까 set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넣어주고 Q 스테이트는 이제 이게 인터미디어 시그널이니까 나중에 이제 출력 Q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요 프로세스의 비긴 엔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바뀐 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출력으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Q 스테이트 자체는 인터미디어 시그널이니까 이제 내부에만 존재하는 그런 노드고 출력을 하려면 이제 Q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어쨌든 이게 뭐 순서대로 뭐 요 안에 순서대로 되는 거지만 요 프로세스 바깥에 있는 것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 스테이트 값이 바뀌면 이제 저절로 Q 값이 바뀌는 순간적으로 회로 세로로 말하면 바로 바뀌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셋이 액티브한 상태가 아니고 클리어가 액티브한 상태면 액티브 이제 로우 액티브니까 이게 제로면 else니까 이제 프리셋이 아니고 이제 클리어가 액티브하면 Q 스테이트는 이제 제로로 로우로 시크론스 이제 클리어 상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고
이게 대시는 말하자면 이제 커멘트를 다는 거죠. 뒤쪽에 이제 무시해도 되고. 단지 이제 그냥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자기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이걸 보는 다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 뭐 대시 지금 이제 두 개를 썼는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좀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보통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죠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어가 1이고 그리고 이제 클락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 상태는 지금 현재 클락이 1이고 그치 뭐 클릭클락 뭐 어떤 그런 건데 여기 클락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튼 클락이 지금 1이고 이게 요 때죠. 그리고 클락 이벤트 요게 어떤 거냐면 클락에 트랜지션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 이제 클락에 트랜지션이 있으면 1이고 클락에 트랜지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로 전에 여튼 이제 이게 다 뭐든지 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클락에 트랜지션이 있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하이면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이제 클락 값이 0이고 클락 이벤트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0이고 조금 전에 클락의 값이 변하는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이에서 로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게 이제 PGT 이렇게 됐을 텐데 네거티브 고잉 트랜지션, 포지티브 고잉 트랜지션 또는 뭐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 변화가 있으면 여기가 1이 되고 이게 엔드니까 둘 다가 만족할 때죠. 클락이 1이고 클락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된 다음에 이제 if부터 쭉 있는 거죠. 여기 이제 SIF가 된 다음에 저기 항상 뭐 end if까지죠. 여기 이쪽에 if가 있고 이쪽에 end if가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블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if에 SIF가 있고 여기 쭉 가다 보면 이 다음에 이제 if가 있죠. 이 if에 end if는 이렇게 블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로에서 하이로 가는 이제 포지티브 고잉 트랜지션이 있으면 그러면 요 if 요 문장 하나를 실행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j가 1이고 k가 1이면 q state가 not q state로 not이라는 건 인버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0이면 1이고 1이면 0으로 이게 이제 토글 모드를 실행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j가 1이고 k가 1인 둘 다 1인 상태가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j가 1이고 k가 0이면 그러면 이제 q state는 1을 넣고 이게 set 상태고 j가 0이고 k가 1이면 q state가 0을 넣고 뭐 그게 아니면 이제 unchange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미 있는 값을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코드를 뭐 추가를 해줄 필요가 없고 여기 세 개의 경우 토글 모드, 토글 상태, 셋 상태, 리셋에 해당하는 상태만 이제 거기에 입력값을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동작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뭐 회로를 인터널한 이제 회로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회로를 다 연결하는 형태로 또 만들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랜드를 지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랜드요? 저 왼쪽 화면 어떤 67 랜드 지금 네. 네.
교재이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있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JK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은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좀 회로가 있다고 이제 회로를 계속 똑같은 회로를 우리가 그 회로를 만들 때마다 다 코드를 여기다가 아키텍처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것들 다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한번 우리 애들도 다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뭐 서브루틴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같은 일을 또 하고 하는 거를 펑션의 이름만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동작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비슷하게 여기서도